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새 하루에 한 권씩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속독을 하기도 하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 걸 찾게 되는 그런 것처럼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읽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 읽고 싶은 책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욕심내서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메모도 많이 하고 하면서 네, 좀 독서를 굉장히 열심히 자랑입니다. 네. 자랑하실 분들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네. 같이 우리 독서 많이 한다고 자랑 좀 합시다. 네. 조사 숙제가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나와요. 집에서 해야 되는 뭔가 해가고 찾아가고 네, 실제로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숙제들이 나와요. 1학년부터 당장 나옵니다. 6학년이 되면 좀 더, 네, 그 수준도, 그리고 양도 많아질 거예요. 조사 숙제가 그러니까 엄마 숙제잖아요. 집에서 해오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이제 도와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숙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고 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런 숙제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많이 내주시는 숙제더라고요. 1학년 책에 통합교과, 국어, 수학 말고 통합교과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이름이 통합교과가 아니에요. 과목 이름이 그건 거고요. 영역은 세 가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거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거죠. 이게 교과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요. 그래서 1학기 때 봄, 여름 배우고요. 2학기 때 가을, 겨울 배우는데 이게 통합교과예요. 이 안에 교과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 도덕, 미술, 음악, 체육, 네, 이 과목들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통합교과 들은 날인데 어떤 날은 체육을 하고요. 어떤 날은 네, 노래를 부르고요. 어떤 날은 사회에 우리 그뭐 이렇게 그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회과 관련돼서 하고요. 어떤 날은 또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관찰을 하면서 과학 관련 교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저도 내줬던 숙제인데 이거 많이 내주시나 봐요. 봄과 관련된 책 가져오기. 이런 숙제. 네. 그러니까 조사 숙제는 아니지만 뭔가 찾아서 집에서 찾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숙제. 그러니까 조사 숙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뭔가 찾아서 책을 찾아오고 지금은 책 하나만 찾아오는 거죠. 좀 지나면 봄과 관련된 동시 찾아오기. 여름과 관련된 뭐 사진 찾아오기. 아니면 뭐 가을과 관련된 그 행사 조사하기, 지역 축제 조사해오기 이런 식으로 그 교과와 관련이 있는데 뭔가를 더 책과 컴퓨터와 아니면 엄마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그 조사 숙제예요. 조사 숙제가 대부분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요, 방법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책을 찾아봐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하세요. 숙제를 받아왔는데 이게 무턱대고 우리가 보통 흔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있어요. 우리가 워낙에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 숙제에서조차 인터넷 검색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교육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인터넷 검색은 최후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가장 쉽고 최신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가장 부정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미 정보를 다 얻어버리고 나면요. 책이나 면담, 견학 같은 거는 귀찮아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의 검색법이잖아요. 책도 찾아보고, 신문도 찾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논문도 찾아보고 실제로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 나와 있는 설명문도 읽어보고 견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시간이 없을 때 이동을 하거나 급하게 뭔가를 찾아봐야 될 때 쓰는 방법이 컴퓨터 검색이에요. 네이버 치면 안 나오는 거 없죠. 근데 최후의 수단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엄마가 회식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9시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아이가 숙제를 꼭 해야 돼요. 그때 컴퓨터 하시면 돼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주말을 한번 꼈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무조건 책을 먼저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공부예요. 조사 숙제를 이제 최소한으로 낸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초등교육의 분위기가 있어요. 흐름. 왜냐면 맞벌이가 점점 많아지시고 아이들마다 조사 숙제를 해왔을 경우에 그 숙제 그 퀄리티라 그래야 되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실에서 수업 중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컴퓨터실에 가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다 같이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식으로 아이들 간에 어떤 그런 숙제의 편차가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봄에 관한 책을 찾는데 학교 도서관에는 봄에 관한 책이 3권이 있다고 할게요. 권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밖에는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봄에 관한 책들을 한 권씩만 다 찾아와도 30권의 책을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수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수업 내용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사 숙제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 숙제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네이버 찾아서 거기 나온 거 그대로 베껴가고 이걸로는 사실 그냥 귀찮고 많은 그런 숙제고요. 이거를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경험의 폭을 넓히고 조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교육활동,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 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또 어른 성인이 되었을 때 비슷한 여기에서 출발하는 어떤 비슷한 활동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기회가 올 때 일부러 기회를 막 찾아다니면 더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너무 부담스럽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숙제가 있을 때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기분 좋게 우리 가족의 이벤트인 것처럼 그럼 우리 이 숙제 하는 거 핑계 삼아서 우리 저기 그쪽에 가가지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맛있는 거 먹고 올까? 라고 하면서 물론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마음 자체를 이 마음을요. 귀찮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설명 들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책을 제가 이제 어떤 조사 숙제를 할 때 아까 컴퓨터보다는 책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이요. 책이라고 하면 다들 도서관을 막 당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집에 되게 많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우리 집에 그 책이 바로 있거나 원하는 그 정보가 우리 집에 있는 책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퇴근이 늦으셔도요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봄에 관련된 동시를 찾는다라고 하면요 생각지 못했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느 책 속에 정말 그게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핑계로 책장을 한번 싹 훑는 거예요. 모든 책을 꺼내보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의심스럽다 하는 책들을 꺼내보면서 좋은 점은 아이가 한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책을 조사 숙제하면서 이제 꺼내본다는 거죠. 꺼내보면서 재밌겠네? 라고 하면서 숙제하다 말고 막 그 책을 읽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재밌어 보이네 하면서 책장의 재발견이죠. 그러면서 책을 실제 발견도 하고 또 안 읽었던 책을 발굴해내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책장을 한번 훑었어요.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조사 숙제하러 도서관을 가는 거죠. 혹은 서점에 가는 것도 좋은데 요새 점점 분위기가 대형 서점일수록 아이들 책을 이렇게 패킹을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러니까 정말 딱 그 숙제를 꼭 오늘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도서관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신의 정보는 아니지만 확실한 정보는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가까우시다면 국회 도서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그냥 어차피 한 번쯤은 가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무슨 초등학생이 논문 검색까지 해서 숙제를 해가요 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 핑계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논문이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한번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논문이 이런 게 있어, 어려워서 해가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기나 해보자, 검색하면 이것도 이렇게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그냥 하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책을 찾아볼 때 보통 제목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소중한 정보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가지고 아예 열어보지 않거나 제목만 가지고 다짜고짜 대출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목차를 반드시 확인을 하게 해주세요. 목차를 보면 제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목차에 있는 걸 보고 여기 있네 라고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목차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책을 뭐 대출을 할 수 있다면 대출을 해와서 집에서 정리를 해서 해 가져가면 가장 좋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복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내 핸드폰으로 그 페이지를 찍어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인터넷 검색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공통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조사를 해갔을 때는. 근데 이거는요, 선생님께서 놓치시기도 하는데요.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뭔가를 어딘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항상 출처를 밝힌다. 이게 사소해 보여도요, 평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리포트 써야 되죠. 그리고 뭐 보고서를 쓰고 저처럼 책을 쓰는 일이 있기도 할 텐데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은 뭐고 지은이가 누구다라는 것들도 메모를 해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째로 학교를 가져갈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책을 가지고 와서요. 아이들이 책은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도와줘서 빌렸는데 이 책에 어디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었는지를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스카치 테이프는 안 되겠다. 그죠? 빌린 거니까. 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면담이 필요한 뭐 우리 고장에 우리 지역에 네, 뭐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면담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좀 고학년의 케이스인데요. 직접 가야 하다 보니까 고학년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 가겠다, 아니면 조를 어떻게 짰다, 모듬을 짰다, 누구 엄마가 가주시기로 했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엄마들이 모두가 다 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보호자 역할로 한 분은 꼭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6학년 친구들이다 하더라도요. 아이들끼리만 그런 기관에 보내서 네, 알아서 잘하고 오겠거니 라고 믿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멀찍이 따라가더라도 한 분은 꼭 동행을 해주시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한 분 어머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야죠.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런 만큼 아이가 또 되게 자신감 있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요. 실제로 견학하고 면담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마지막 가장 쉬우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인터넷 검색이요. 이게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서 어떻게 조사 숙제를 해오냐면 그 모든 페이지를 그냥 쫙 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만한 뭉치를 들고 와요. 뭉치째 들고 와요. 사진과 모든 문서와 이런 것들을. 근데 찾느라 수고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엄마도 신경 써서 이제 다 인쇄를 해서 주셨는데요. 이 자료들이 실제로 네, 이 아이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뽑아왔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뽑아온 것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막 무조건 많이 해가면 좋은 건 줄 알고 출력을 엄청 많이 컬러로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오는데요. 그보다는 정말 조금 정제되어 있는, 양은 적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그 몇 장 정도만, 네, 많아야 5장을 안 넘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아이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가 조사요원과 가지고 발표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뽑아온 친구들은 뭘 뽑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작 발표할 때는 네, 우물쭈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미리 한번 읽어보고, 출력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읽어보고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본인이 한번 표시를 해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요약하고 주제 찾고 하는 그게 공부죠.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자료를 만들 때 활용도 하기가 좋고요.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핵심 내용 자기가 미리 한번 읽어본 핵심만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죠? 이게 살아있는 공부예요. 네, 많이 뽑아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 숙제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커요. 부모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신 경우에는 어른 수준의 굉장한 결과물이 네, 나오고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아이가 정말 빈손으로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조사 숙제를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내준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또 최선이 아닌 것이 친구들이 각자 조사를 해가지고 견학해서 만들어 온 그 결과물들을 같이 나누고 보면서 또 엄청 많이 서로 도전도 받고 서로 자극도 받고 배우고 재밌어 해요.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할 때는 안 듣던 아이들이요, 서로 자기가 해온 거 발표할 때는 엄청 재밌게 듣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사 수업, 발표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보다는 친구들끼리 서로 발표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또 조사 숙제야 하면서 이제 막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원칙, 무조건 아이가 혼자 하는 거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은 꼭 세워주세요. 아이가 어디 가서 뭔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본인이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엄마 저 여기까지 차 한 번만 태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엄마가 나서가지고 너 그럼 이거 무슨 박물관 가야 되겠다, 언제 해가지고 갈 거니까 같이 갈 애들 있으면 거기 모아가지고 와, 이렇게 엄마 주도로 너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찾아야 된다, 도서관을 가야 된다, 이거 하는 것도요, 어느 도서관에 무슨 요일에 갈 것인지, 그리고 가서 어떤 종류의 책을 찾을 건지에 대해서 아이가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초등 컴퓨터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PPT나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기본적인 MS가 아니죠, 윈도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컴퓨터 이걸 다룰 수 있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내 선택의 폭이 크고 6학년 친구들, 5, 6학년 친구들은요, PPT로 이렇게 짠 만들어 오면 굉장히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PPT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아이가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네, 엄마가 다 해서 완전히 엄청난 자료를 PPT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까지도 네, PPT를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뭐 엄마가 글씨 크기를 손봐주거나 아니면 뭐 그 애니메이션 아니면 저장하고 USB에 담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 PPT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완전 애는 하나도 모르고 애는 옆에서 놀고 있고 엄마가 막 그 숙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절대 PPT로 하지 마세요.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종이에다가 매직 갖다가 큼직하게 글씨 써서 그걸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싫으면 그렇게 해서 종이를 해서 갔는데 친구들이 PPT로 발표를 해요. 자기가 약간 좀 위축되고 부러웠어요. 그러면 PPT를 배우고 싶다고 하겠죠. 그죠? 네. 근데 PPT는 이제 아빠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하기도 하고, 방과후 컴퓨터, 방과후는 6학년까지도 컴퓨터 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몇 달만 다니면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자기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고 와서 엄마 저도 PPT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네, 그때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 다음 발표 수업은 PPT로 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더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엄마들 진짜. 네, 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와, 이런 재주를 가진 분이, 와, 이거 정말 학교 애들 초등학교 숙제로 쓰기 너무 아까운 PPT다, 너무 아까운 발표 자료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일단은 기는 살겠지만 의기양양하죠. 근데 아이 실력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잘 부족하더라도 아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그걸 원칙으로 해서 조사 숙제를 엄마가 네, 살살 도와주세요. 살살 느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